2025년 증시전망 시작한다. 본래 24년을 정리하는 아듀 2024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정치적 해결 시점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국면에서 섹터 설정이 불가능하여 한국 증시가 직면한 악재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 정치 및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기에 정치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 코스닥 종합지수의 차트이다. 고작 28년 된 차트이다. 주식시장 자체의 역사는 400년이 넘었다. 최초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이다. 160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1602년부터 네덜란드 국민이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주식의 기원이다. 동인도 회사의 첫 배당은 1610년에 진행되었는데 당시 투자금의 132%의 배당금이 나왔다. 이때 영원히 이런 배당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조기에 투자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초기에 투자하지 못해 배당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투자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다. 이렇게 욕망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시작된 것이 주식이다. 당시 매수자, 매도자, 회사라는 3주체가 모인 앞에서 서명행위가 이루어져야 양도계약이 성립되었기에 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개인이 필요했고 이게 바로 거래소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미래 특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계약을 설정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선물이다. 겉으로는 회사 악재에 폭로라는 주주 행동주의가 등장한 것도 이때이며 결과적으로는 선도계약을 통해 미리 매도하고 저가로 회수하는 공매도 역시 400년 전에 등장한 기술이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요소가 400년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완성된 것인지라 국내 증시의 역사는 매우 짧은 것이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변화할 미래에 있어서 코스닥의 중요성이 좀 더 크다고 여겨지기에 코스닥의 역사를 설명하겠다. 코스닥은 1996년 7월에 처음 만들어진 1996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해서 1997년 1월 3일부터 코스닥 지수가 도입된다. 초기 기준 지수는 100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10배를 올린 1000으로 수정한 것이 소급 적용되고 있기에 현재는 기준지수가 1000으로 보면 된다. 2000년에 이탈한 뒤 2021년에 반짝 회복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1000 아래서만 놀고 있다. 도입 초기 97년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거래량이 극심할 정도로 부족했기에 실제 여기에 상장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는다. 악재는 악재를 부른다.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1997년 12월 11일 종목당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50%로 확대된다. 이후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대표적인 핵심 우량주에 돈이 몰린다. 그 결과 98년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가 59.26%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37.73% 급락하며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서 코스피 코스닥 최대 괴리율을 만든 해가 1998년이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계획한다. 이게 1999년 나스닥 쿤푼과 만나니 이름하여 닷컴버블이 한국 증시에 찾아온다. 1999년 2월 9일 증권거래세를 절반 이하로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코스닥 법인세 50% 감면이라는 파격적 정책이 실행된다. 당시 나스닥은 추세 상승을 하고 있었고 고점 직전 1999년 1년간 2500에서 4800까지 상승한다. 동시점 코스닥은 700으로 시작하여 2799포인트까지 역사의 길이 남을 상승을 보인다. 당시 코스닥 버블의 상징으로 꼽히는 종목 중 골드뱅크가 있다.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상장 후 15일 연속 상한가 및 55배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다. 고점 당시 PER은 1만 배에 달했다.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였기에 수익화까지 가지 못하고 상장 폐지된다. 골드뱅크가 최대 버블인 줄 알았으나 뒤에 더 심한 녀석이 나타난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소개된 유데이터 테크놀로지다. 실제 사명은 세롬 기술이며 현재는 솔본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다. 다이얼패드라는 인터넷 무료 전화 서비스에 엄청난 기대치를 부여했다. 상장 후 6개월 만에 150배 상승하며 일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시총을 넘어섰다. 닷컴버블은 수많은 종목의 급등 급락을 만들어냈고 파산과 상장 폐지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광고를 보고 돈을 번다. 인터넷 쇼핑, 가상 친구 등의 모든 투자 아이디어는 나중에 결국 현실화되었고 승자는 현재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최정상의 회사가 되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버블의 내용은 미래의 진짜일 때가 많지만 버블에 편승하여 기획하는 가짜 회사들이 늘 문제가 된다. 당시 닷컴 버블의 수많은 종목도 정치자금 연관설이 돌았으나 작전주의 수가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만 하며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이 그냥 묻혔다. 20세기 최고의 거품 랠리였던 닷컴 버블은 2000년 3월 세롬 기술의 급락과 함께 막을 내린다. 이후 거품이 빠지는 침체장이 시작된다. 코스닥 거품의 상징이었던 세롬 기술은 20만원대부터 2만원까지 쉬지 않고 급락을 하게 되고 2000년 한 해 동안 코스닥 종합지수가 78%나 폭락한다.
이듬해 반등 시도를 하나 낙폭과대에 따른 데드캣에 불과했고 카드 대란 및 대통령의 탄핵으로 개별 종목의 하락은 2004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다 다시 찾아온 정책 모멘텀,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면서 코스닥 성장주에 돈이 몰리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이 SM그룹이다. 당시 동방신기, 보아 등이 아시아 진출에 성공하면서 내수에서 수출주로 확장되던 시즌에서 정책과 만나니 폭발적 상승이 나온다. 바이오의 동력도 이때 발생하는데 황우석 교수와 서울대의대 문신용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사람 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를 복제하고 이로부터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밝힌다. 이후 많은 것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나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산성 PNC, 조화제약 외에도 지금은 상장 폐지된 수많은 종목의 최고의 한때를 만들어낸다.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사기 사건이 몰려있던 시점이 2005년이며 연예인 테마주의 출몰 시점이기도 하다. 노무현의 신벤처 정책은 코스닥을 100%나 급등시켰지만 1년 반짝 상승에 불과했고 상단 침체기를 겪다 리먼과 함께 다시 한번 신저가를 쓰며 245포인트까지 밀린다. 역사적 저점을 찍은 코스닥은 다음 해에 반등을 시도하나 글로벌 전반 상승에 따른 반짝 상승에 그쳤고 이후 2014년까지 5년간 장기 박스권에 진입한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도 코스닥과 궤를 같이 하며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2014년 말 동전주의 수는 140개에 달했다. 지수는 장기 박스권에 불과하였으나 지수 상승에는 연동하지 못하고 하락에는 즉각 연동하는 종목이 스몰캡에 많았기에 극단적으로 싸져있던 때이다. 물국필반, 극단적 쏠림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낸다. 증시에서 늘 있던 일이다. 2015년 중국 증시 폭등과 함께 중소형주 랠리가 찾아온다. 화장품, 면세, 여행 관련주가 뜬다. 물론 이때 엔터주의 급등도 동반되었으나 10년 전과 달리 이 시점 주역은 중국 소비의 정밀 타겟이었다. 마스크팩에서는 리더스 코스메틱이, 면세점 관련하여는 인크레더블 버즈가 상장 후 최고의 랠리를 맞이하게 된다. 제약바이오는 황우석 사태 이후로 불신의 불신이 거듭되기는 하였으나 바이오 쪽은 혹시 모른다는 기대로 연간 매번 새로운 종목이 등장했다. 바이오와 제약은 분리된 개념이었는지라 성장은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이 발생하여 1차적으로 제약주의 상승이 이후 바이오까지 확산되며 2015년 코스닥 위주의 급등이 발생하였다. 코스닥은 늘 과열되면 악재가 찾아온다. 중국 증시 과열 논란에 따른 급락,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악재의 시작, 한미약품의 기술 반환, 3연속 악재가 엎치고 덮쳐 코스닥의 꿈이 거두어지며 다시 2년간의 하락장이 시작된다. 2탄에서 계속한다. 이상 시황 맛집 내일 같은 날이었다.